예, 어제 정해드린 라인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졌죠. 좀 조심해야 되고 나와 있는 거는 직선 추세 깨지고 이제 모든 이평선 다 120일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 녹색선 요거까지 깨지게 된다면은 그래도 하나 남긴 했네요. 그죠? 이 수평선에 여기. 음, 이제는 121선하고 맞물려서 여기랑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죠. 이 마지막 하단까지 깨게 된다면은 좀 급락을 보셔야 됩니다. 깨더라도 다시 이제 감아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 여러분이 이제 각자 대응해 주시고요. 어제 이 두 라인도 제가 가격을 정해드렸죠. 그러니까는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동향은 지금 11시 14분인데 오전 지금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아작이 나고 있어요. 개인들 지금 4조 원 요거 물론 이제 떨어지다 반등 오고 하면서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개미들을 폭주하게 한 다음에 외국인이 판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07년도에는 이렇게 팔고 사고 하면서도 많이 팔고 살짝 사면서 계속 헷갈리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인 기관이 같이 매도할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선물이 이제 5조 원이 쌓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물 만기가 3월달 아닙니까? 요게 해소가 안 되면은 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늘 떨어지는 건 아닌데 만기 때까지 오르더라도 조금 오르는 정도 아니면은 약간 떨어지는 정도 때로는 작년 상반기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크게 오르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오르려면은 요게 다 상방으로 이 하방이 처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가 되면서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 외국인이 폭탄을 던지면은 이거 잘하면 오후에 사이드카 나지 않을까 싶은 모르겠습니다. 오후 돼서 조금 뭐 다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인버스 비중은 이제 50%로 되고 있고요. 이제는 그동안 많이 올라줬던 부품주를 분할로 줄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DB하이텍이 너무 많이 올라주고 지금 최근에 하락할 때도 너무 잘 버텨주고 올라줘서 정말 고맙네요. 얘네들은 좀 덜 올라서 접근한 애들인데 얘도 어제는 좀 올라줘가지고 어쨌든 너무 많은 이득을 반도체 부품주로 가져가고 보너스 트레이는 이마트가 또 오늘 급등하네요. 홀로 급등하는데 지금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는 제가 외인 동향을 좀 보고 외인 매수가 들어오면 좀 다시 늘려보거나 그런 정도로 할게요. 근데 일단은 필반도체랑 나스닥 기술주가 조금 흔들리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IT는 줄이고 그리고 부품은 줄이고 이거 렉세미콘은 그동안 못 오르내라서 그냥 조금만 두고 보고 얘네들은 이제 21선 깨고 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보너스 트랙에서도 급등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 전력 전기로 좀 갈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미 보성 파워텍은 이득을 크게 실현을 했고요. 얘는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얘하고 세명전기도 하나 있는데 둘 다 이제 완전 저평가는 아닌데 약간 테마를 보는 것 뿐입니다. 지금 오히려 급등은 신세계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그죠? 작년 초에 하이닉스 저평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론 테마주 중에 찾으면은 많이 올랐겠지만 게임주는 조금 두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이뭐 반도체처럼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고 10% 정도 더 늘리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왜냐면 나스닥이 중기주사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장세가 사실은 무리하게 베팅하시는 분들한테는 짜증나는 장세예요. 왜냐면은 상방하면 또 좀 떨어지고 하방치면 또 오르고 그렇게 그런 구간인데 저희처럼 이렇게 분할로 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왜 좋냐면은 제가 이평선 기반으로 사실은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 라인들이 깨지면 인버스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평선이 어느 레벨을 유지하면서 깨주기 때문에 그죠? 121선도 만약에 여기서 깼다면은 이 아랫단에서 인버스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121선 기반으로 인버스를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조만간 여기서 깨져서 인버스를 우리가 추가하게 된다면은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떨어지면은 인버스를 하는 데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지금 반도체처럼 이렇게 오른 애들은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애들은 60일선도 안 깼지,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쭉쭉 떨어져 버리면은 인버스를 많이 위에서 늘리기가 좀 힘든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는 21선 크게 가치를 두거나, 아니면은 여기 깨질 때 제가, 여기 깨지면 반도체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작년 급락할 때보다 이 반도체 인버스가 적은 이유는 좀 장기로 갈 때 반영이 잘 안 돼서, 예를 들어 필반도체가 3% 떨어지면은 3%가 오르고 단기로는 반영이 돼요. 근데 이게 단기로 약간 미세한 차이 나면서 반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는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필반도체가 오른폭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장기로는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고, 러셀은 보니까는 우리나라 1배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두 가지를 타겟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자들은 지금 나스닥 7, 코스닥 3 정도라. 코스닥이 버블이 훨씬 큰 건 사실인데 아직 얘는 21선도 안 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모아가시고, 적립식은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였나요? 언제부터였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적립식도, 사실 적립식은 인버스를 할 필요는 없는 품목이긴 해요. 왜냐면은 계속 매달 적립하면 떨어져도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5대5, 재작년부터 3대7이었나요?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를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요게 오늘부로 6대5로 바뀔 예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적립식 투자에 제가 저녁에 이겨낼 건데, 적립식도 나스닥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근데 일단은 이것도 7대3, 인버스 비중 자체에서 7대3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코스닥 일단 천장을 뚫었기 때문에 버블은 더 심합니다, 얘가. 아닌가? 가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반 들어가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아쉽네요. 그 반도체 부품주가 조금 더 한 타임만 더 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또 모르죠. 또 조정 받다가 또 반등할 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나머지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봐서 우리 증시가 좀 이평선 깨게 되면 사실 이거 40%로 제가 줄이고 싶은데, 오후장에 시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각자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 코스피 200이 사실 5일선만 지금 장중에, 그것도 장중에 5일선만 살짝 깬 거라, 사실은, 나스닥만 보면은 조금 더 줄이고 싶은데, 지금 코스피로 보면은 5일선 깼다고? 오히려 코스닥 150은 5일선 깨고 11선이라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사실은 조정도 와도 21선 맞고 튕길 수가 있어가지고, 코스닥은 조정 오면은 21선 여기서 인버스를 오히려 줄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벽한 디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양호하고, 지금 나스닥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외인 동향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분할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지르시는 분들 있죠. 왜 이렇게 지르는 분들이 많을까 제가 보니까는, 옛날에 곧보스 레버리지 그 등록 영상을 올렸더니 거기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곧보스도 하려면 여기 뭐 이수하는 거 그게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이런 시점에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로 깼으니까, 그리고 여기 깼으니까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해보더라도 굉장히 짧게 잡고 회복하면은 그걸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레버리지 곧보스나 세배 레버리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돈을 갉아먹는 행위인데, 굳이 하겠다고 하시면 이런 지점에 하고 그걸 대처해야 되는, 무지성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많이 헷갈리게 할 건데, 이러다가도 또 다시 회복하면은 추세가 다시 회복했구나 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레버리지를 많이 써본 제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망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3배로 본인이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방향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더라도 대응을 하셔야지. 이 라인을 기준이나
본인이 기준은 잡기 나름인데 여기 나는 여기까지 안 깨면은 상망을 본다던가 어떻게 아니면은 이평선 중에 난 60일선 봐야지 20일선 봐야지 이게 다 선택의 나름이거든요. 뭔가를 선택해서 그죠? 사선이든 수평선이든 곡선이든 이평선이든 곡선 아닙니까? 어떠한 추세든 네가티브하게 볼 건지 파저티브하게 볼 건지 네가티브하게 본다면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난 네가티브하게 본다. 파저티브하게 본다면 나는 121선을 깨기 전까지는 파저티브하게 본다. 그럼 아직도 파저티브 구간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라인을 좀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각자 선택 잘 하셔가지고 제가 늘 레버리지나 곱보스 하는 걸 뭐라고 하지만 제 투자 습관이 사실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지름신이 있었고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다 걸어왔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또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게 하면 망하지 하면서 내버려 두고 싶은데 마음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동병상련일 뿐이지 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늦가기 대학생 때죠. 20대 후반에 며칠 만에 천얼마나 날려가지고 마이너스 3천 빚을 졌을 때 그러면 그때의 나를 봤을 때 그때의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냐? 불쌍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정말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불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미수를 써서 그죠? 2.5배던가 그 미수를 써서 그렇게 매매를 했던 거는 그리고 반대 매매 당했던 거는 그냥 저의 탐욕이지 뭐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본인만 여기서 이런 시스템에서 나만 피해자인 것 같고 피해는 아니죠. 그래서 멍거가 얘기합니다. 레버리지 멍거가 재밌는 얘기 하거든요. 여기 솔몽 블로그에 작은 부자입니다. 작은 부자 블로그에 네이버에 있는데 대가들의 교훈과 가르침 보면은 제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질문들도 설명을 드리고 멍거가 하는 얘기인데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사람 왕천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자와 술과 레버리지. 여자와 술은 쾌락이라 주고 나태하면 잘 편안한 주이면은 레버리지는 고통만 있을 뿐이다. 이 레버리지라는 게 뭐 2배, 3배, 뭐 곱보스나 뭐 그것만 얘기하는 선물해서 그런 레버리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는 부동산에서 레버리지 쓰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모기지는 대단히 고정금리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빚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 못 봤다. 큰 빚으로 집을 사다가 집을 날린 사람은 수천 명 봐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2008년도 때 얘기겠죠. 이거 말고도 뭐라고 하더라? 영상에 보면 나태함 술 질투라고 하던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둘은 그래도 뭐 쾌락을 주고 편안함을 준다. 하지만 질투. 남이 뭐 뭘 사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잘 모르는 분야에 빚을 지고 달려드는 것은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먼 거의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먼 거 본인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에서 큰 부자가 됐을 때 본인은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축하한다. 본인은 그걸로 끝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산에 남이 오른다고 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간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포모라고 하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투자는 길다. 빨리빨리 부자가 되려면 망한다. 이 99세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99세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수많은 기회는 또 온다. 그렇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더군요. 자, 여러분이 안 읽으실까봐 먼 거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까지 대충 해드렸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인플레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를 사신다고요? 세상에나. 거기에 대해서 먼 거는 매년 인플레로 3%의 손실을 보는 것이 당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50%에 당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나을 것이다.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플레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사신다고요? 이제사? 금도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이제는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가 볼 때.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좀 더 오를 수 있는데 뭔가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이게 기회가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늘
그러니까 100% 현금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100% 현금 그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100% 인버스 그런 거 아니에요. 버크셔는 늘상 꾸준히 어떠한 상황, 금융위기 때라도 일부 상방이 있었고, 반드시 일부 현금이 있었는데, 지금 그 현금의 비중이 사상 최대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핏은 2008년도 때도 상당히 많은 현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투자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추시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 그리고 먼 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수식. 옛날에 이 수식을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마이너스 50%를 당하면, 그죠? 그러면은 그게 본전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된다. 그죠? 이거 아시죠? 하락당할 때는 1000만 원이 50% 하락하면 500이지 않습니까? 근데 500이 1000이 되려면 50%가 올라서는 안 돼요. 그럼 750만 원뿐이 안 돼요. 100%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얘기는 이 100%를 달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50%를 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극단적인 예를 들죠. 마이너스 90%를 당하면 본전이 되려면은 여러분은 플러스 900%를 달성해야 된다. 빚에 빚을 지고 레버리지에 폭주하시는 분이 혹시나 좀 생각이 바뀔까 해서, 레버리지도 하시려면 조금은 분산해서 하셔야 되고, 하나에 100%를 하면 안 되고, 레버리지 할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가깝게 잡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